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인앤트레이드를 단행한 SK 와이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사인앤트레이드는 무조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예상을 한 이유, FA 계약을 맺지 못한 선수들에 대한 그 몇몇 구단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 SK가 움직이면서 사인앤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SK의 사인앤트레이드 영입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다 나온 뻔한 내용,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제가 13일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을 직접 찾아 듣고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가 1월 13일 오전 깜짝 트레이드 소식을 발표합니다. FA 시장에 있던 김상수 선수를 사인앤트레이드로 영입한 것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기사로 트레이드 소식을 확인하셨겠지만 잠깐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키움과 현금 3억 원의 2차 4라운드 지명권을 조건으로 김상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양구단의 트레이드 합의가 먼저 있었고 선수를 데려가는 측인 SK가 김상수 측과 최종 협상을 체결하는 시기였습니다. 김상수 선수와 SK는 계약 기간 2 플러스 1년에 계약금 4억 원, 연봉 3억 원, 옵션 1억 5천만 원, 플러스 1년 충족 시 계약금 1억 원이 추가되는 등 총 15억 5천만 원의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SK는 이 사실을 키움에 통보를 했고요. 키움은 이 금액에 사인한 뒤 SK로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자, 사인앤트레이드인데 SK가 먼저 협상을 했다? 자, 이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상수 선수는 FA 신분이었기 때문에 SK가 협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치현 단정의 언론 인터뷰를 한번 보죠. SK가 FA 신분이었던 김상수와 이미 협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SK는 그 보상금으로 데려가지 못한다고 했다. 3억 원만 생각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사인앤트레이드로 결론을 내리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상수 선수의 사인앤트레이드에는 사실 세네 구단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 한 구단은 SK보다 살짝 좋은 조건을 제시했던 상황인데요. 현금은 3억 원으로 같았고 지명권은 오히려 SK보다 한 라운드 먼저 앞선 지명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SK 입장에서 다행이었던 것은 김상수 선수 측과 먼저 협상 테이블을 차렸다는 것이었고요. 선수 역시 서울 수도권 잔류를 우선순위로 두면서 SK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SK는 김상수 선수의 협상에서 기회를 놓치면 영입 경쟁을 벌였던 구단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벼랑 끝 전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12일 날 무조건 계약을 끝내겠다. 때마침 12일에 수도권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성규 단장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못 나간다. 눈도 많이 내린다. 무조건 계약을 끝내자고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까지 하자. 시간이 부족하면. 제가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유성규 단장의 협상 방식. 물면 놓지 않는다. 이전법을 과거 계약 사례에서 수차례 사용을 했고요. 이번 계약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식사까지는 가지는 않았고 협상은 SK 진정성을 보이면서 이렇게 쉽게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SK는 김상수 선수에게 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15억 원 선으로 맞춰놓고 이렇게 협상이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김상수 선수 측에서는 15억 원보다 조금 높은 금액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K는 금액을 올리게 됩니다. 15억 5천만 원으로. 이에 선수 측에서는 무슨 16억 원이면 16억 원이지 15.5억 원은 좀 그렇다고 이렇게 살짝 불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SK는 이 15억과 16억 원, 이 숫자가 바뀌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정했고요. 결국 SK 입장이 단호했고 양측은 15.5억 원, 그러니까 15억 5천만 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 SK와 경쟁이 붙은 지방구단은 SK와 비슷하지만 신인 지명 순위에서 앞선 조건을 키움에 제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SK는 같은 3라운드를 제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SK는 지난해 9위로 창단 최악의 성적을 남겼지만 신인 지명권은 상위 순번을 이제 받게 됐죠. 사실 SK는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4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앞라운드에서 찍는 경우는 팀 창단 초반 2000년대 초반 이후 처음인데요.
구단이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금석이나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게 SK의 이번 드래프트에 나설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1, 3라운드 자원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럼 4라운드는 어떨까요? 구단 내에서 회의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 만장일치로 4라운드는 그래도 줘도 된다, 이런 결정이 모아졌다 그러고요. SK에서 내린 결론, 4라운드면 보호 선수 30인 외 전력이다, 줘도 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원래 SK는 FA 최주환 선수와 함께 또 다른 FA 야수 자원 영입에 공을 들였었지만, 하지만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도 SK는 전력 보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사인앤트레이드였습니다. 자, FA 불펜 투수를 많은 보상금 혹은 20인의 선수를 내주면서까지 영입은 하지 않겠지만, 사인앤트레이드는 다르다. 출혈이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김상수 선수가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SK에서 김상수 선수에 대한 평가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SK를 만나면 유독 김상수 선수가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SK 측에서 기록을 찬찬히 분석해 보니까 이것 봐라, 이거 우리에게만 약했잖아 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옆에 표를 한번 보시죠. 김상수 선수의 최근 2년간 상대팀 방어율입니다. SK 상대로는 8.10으로 아주 높습니다. 10개 구단 중 최악의 성적인데요. SK에서 평가가 안 좋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LG, KT전을 빼면 다른 팀들에게는 아주 괜찮은 성적을 남깁니다. 결국 SK전을 빼면 김상수 선수의 평균 자책점은 훅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SK가 주목한 포인트, SK의 김상수 선수 영입 보도자료에도 나온 내용인데요. 5년 연속 50경기 등판입니다. 사실 불펜 투수가 3년 연속 잘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야구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SK에서 김상수 선수를 유심히 관심을 갖고 보니까 5년 연속 50경기에 등판한 선수라는 이 데이터가 딱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올해도 SK 불펜은 참 변수가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안정감이 있는 이런 불펜, 확실한 김상수 선수가 상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었다고 합니다. 유성규 단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변수 많은 불펜에 상수를 두자, 그리고 뒀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SK 데이터 전력 분석팀에서 주목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FIP 기록입니다.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인데요. 그 지표를 봤을 때 김상수 선수는 홀드왕을 차지했던 2019년 3.51, 그리고 지난해 3.79로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자책점은 2019년보다 2020년이 좀 올라갔죠. 결국 작년, 그러니까 2019년보다 2020년에 운이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류율,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상수 선수의 2019년 잔류율은 80.5였는데 지난해 59.9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김상수 선수의 통산 잔류율은 68.2인데요. 결국 지난해 통산 잔류율에 비해서 지난해 성적이 많이 낮으니까 이게 진짜 운이 없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SK 데이터팀은 김상수 선수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고요. SK 전략 분석팀,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팀은 김상수 선수가 올해 3점대 후반에서 4점대 초반의 평균 자책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상수 선수가 SK행을 결정한 이유, 숨은 공로자가 있었습니다. 올해 SK의 1군 매니저로 선임된 현철민 매니저인데요. 현 매니저는 2004년에 삼성에 입단했던 프로 선수 출신으로 지난해까지 SK 스카우트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현철민 매니저와 김상수는 절친 사이입니다. 현철민 매니저는 1987년생, 김상수 선수는 1988년생인데 김상수 선수가 빠른 1월생입니다. 그래서 둘이 학교를 함께 다녔는데요. 같은 학교는 다닌 적은 없지만 삼성에서도 한솥밥을 먹었고 둘은 정말 절친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현철민 매니저는 SK와 김상수 선수의 협상 기간 동안에 거의 매일 김상수 선수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진짜 여기 좋은 곳이야. 그리고 너에게 딱 맞는 곳이야. 그리고 금액에 대한 너무 미련을 갖지 말고 지금 너를 대우해주고 찾는 구단이 있을 때 빨리 오는 게 맞다.
특히 SK는 너에게 딱 맞춤형 구단이다. 이런 식으로 거의 매일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성규 단장은 김상수 선수가 SK 유니폼으로 있는데 이 현철민 매니저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구단이 이 정도 영입을 하면 항상 취재진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추가 영입도 있나요? 라고요. 당연히 저도 유성규 단장에게 추가 영입이 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성규 단장이 이만하면 됐죠 라는 대답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건 모르죠. 전력 보강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 단장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흔히 스토브 리그는 단장의 시간이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단장의 시간은 스토브 리그에 한정된 게 아닌 365일 동안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SK는 재건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전력 보강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유성규 단장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유성규 단장은 이번 스토브 리그 기간 동안에 트레이드 타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력 보강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너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팀 전력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하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요.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김상수 선수의 영입, SK는 이 영입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머니볼을 처음 찾으신 분들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